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6일부터 지난 어저께 금요일 날부터 10월 26일부터 익산의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지금 국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국화를 너무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은 농산물도 진열해 놓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예, 첫날은 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오늘은 엄청나게 왔을 겁니다. 아마 10만 명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내일이 일요일인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11월 4일까지 하니까요. 한번 오셔가지고 익산에 국화도 즐기고 좀 마음도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찾아뵙습니다. 사실 농바씨 대표 김유혜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누군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하면서 서로 인생의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면서 또 제가 좀 제 스스로 배운 교훈이 있거든요. 그 교훈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실수 없는 인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주 잘 살아온 인생은 아닌데 현재는 그래도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지나온 과정이 굴곡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것을 좀 공유함으로써 잘 뭐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 공유할 게 아니라 또 삶의 과정에 이런 과정도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하시면서 소중한 그런 제 경험을 또 이렇게 좀 교훈적으로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삶의 과정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제목이고요. 그리고 농바시 쌤 이야기 1탄 오늘은 1탄이 한 몇 탄까지는 좀 하려고요. 제가 이제 좀 긴 그런 인생이라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58세인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좋은 얘기만 나온 건 아니니까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씨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니까요. 꼭 좀 검색하셔서 저의 다양한 한 50여 가지 이상 그런 강좌가 있으니까요. 들어보시면 감사하겠고 주로 농업 분야가 많이 있고요. 또 IT 분야도 있고 또 인문학 분야도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삶의 과정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익산시 농촌환력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전 농업기술원 연구관 생활도 좀 했고요. 전 농업기술센터 팀장도 이걸 좀 오래 했죠. 그다음에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에도 제가 이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의 농촌진흥청 아시죠? 농촌진흥청 선정, 자랑스러운 지도공무원도 선정이 됐고요. 익산시 1,500명가량 되는데 거기서 으뜸 공무원에 한 명 뽑을 때 으뜸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행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농바시 봉사단체인데 단체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한 8년간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해온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은 누구나 좀 다 해당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있습니다.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93번지 번지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린 시절을 국민학교라고 하죠. 5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불, 여름에는 뭐 모기불도 켜고, 또 그 연기가 나야만이 그 모기를 쫓아낼 수 있으니까 항상 모기불 켜던 생각이 나요. 좀 어린 시절에는. 그리고 이제 또랑에 가서는 가재 잡기도 하고, 맑은 시냇물에서 돌로 물을 막는 놀이도 하고, 또 항상 칡을 캐서 먹기도 하고, 구슬 따먹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예, 표딱지 쳐서 따먹기,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윷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 예, 시원한 여름에는 모종에 가서 땅 따먹기도 하고, 지게로 나무 헤우기, 머루나무 열매 먹기, 엄니 일선 돕기, 뒷모쟁이, 콩 두드리기, 고구마 삶아 먹기, 소 끌어오기, 이런 시골스러운 생활을 제가 좀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중한 농촌의 가치를 예,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점이 어린 시절에 그 농촌에서 경험한 좋은 추억은 커서도 순수한 시골 정서를 이제 영원히 간직하게 됐고요. 또 개인 정서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 한 5학년쯤 되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 두 필지 사가지고. 이유는 뭐냐면 중요상권에서 애들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도해지 익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 오산으로 이제 제가 이사를 오게 됐죠. 아버지는 정말 그때 이사를 오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그 두메산골에 아마 파묻혀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과 비교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아버지가 안목이 계셔가지고 이런 좋은 아버지의 좋은 점은 이사 와서도 항상 그런 배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이제 농사일을 도와주려고 하면 못 오게 해요. 아버지는 너는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책을 읽고 그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못 오게 하니까 너는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서 책을 참 좋아하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은 책 읽는 게 참 좋죠. 여러분도 책을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의 그런 무언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제 좀 돈이 없어가지고 참 저한테는 이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가는 게. 그래서 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돈 두 필지 가지고는 지금도 돈 두 필지는 사실 한 필지가 지금도 뭐 한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순소득이 뭐 조수익 빼고 두 필지 해봤자 6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연간 나오는 그 총 금액이.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여섯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런 형은 고등학교 다니고 동생들 수발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는 공장이나 다녀라. 부지런히 벌어서 이게 공돌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장계나 갈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막공장 그때 용곤이라고 있거든요. 오사면 용곤이에 다막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참 그때가 조마던 같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비록 어린 시절이지만 참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로 젖은 빵과 배고픔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어린 시절이지만 눈물로 젖은 빵과 배고픔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좀 고생 좀 해서 그런지 이런 말과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네, 고생이 아니죠.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좀 고생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못 가는 대신에 항상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라는 거 있는 걸 알았어요. 중학교 검정고시죠, 이게. 그래서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목표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막공장에 책을 사다가 낮에는 다막공장 다니고 밤에는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국민학교 공부하고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실 중학교는 좀 어려운데도 제가 이제 그 코롱불을 켜놓고 독서하는 습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험난한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된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아주 어린 시절에 호롱불 켜놓고 독서하는 습관은 험난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림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독서는 참으로 천만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는요, 제가 통지서가 오려면 또 며칠이 좀 걸려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전라북도 지금 교육위원회예요. 교육청에 항상 그걸 보러 갔어요. 이게 왜냐면 합격자를 거기다가 이제 일단 붙여놓고 학생들한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통지를 하면 집에 편지가 또 한 2, 3일 걸리니까 저는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항상 기다리지 않고 전주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도청 게시판에 정말 꿈과 희망을 키운 장소인데 합격자 명단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천천히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 명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래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름 석자 김리열 1000 뭐 106 이렇게 나와 들어오면 참 정말 기분도 좋고 안도 숨을 푹 내쉬고 이제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엄마한테 이제 합격했다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이렇게 해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여 합격한 것은 중학교 검정고시죠. 큰 성공은 아니지만 작은 성공의 맛을 본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 도전과 성공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있는 애들 다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집에. 조금 조그마한 성공을 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의 맛을 보고 더 큰 성공에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뭐 담화공장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중학교는 어떻게 해먹었는데 고등학교는 자신 없은 게 가요 같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경문고시 학원 그리고 좀 다녔습니다. 이제 거기 근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려고 뭐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1위 공고로 목표를 정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 나온 1위 공고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고 입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오신 분들은 취직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공고를 나와서 좀 취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1위 공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는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독학을 해야 오히려 효율적이지. 그래서 독학을 계속 해가지고 경문고시 학원 다니다가 이제 몇 달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다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정말 여름에 부엌에다가 왜냐면 시골집에 그래도 부엌이 가장 시원해요. 선풍기 그 당시에 선풍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부엌에 밥상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친구가 본 일이 있어서 지금도 친구 만나면 운수라는 친구인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불모라고 여러분 아세요? 불모? 이렇게 벼 껍질을 이렇게 떼가지고 불을 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불모도 있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로 이제 땔감으로 뗄 거니까 쌓여 있고 거기 부엌에 강아지는 누워 있고 그리고 덥기는 한데 우통 벗고 책과 씨름하는 모습은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이제 1위 공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1위 공고는 조금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마크를 예전에 모자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1위 공고에 들어가서 36회 그 마크가 참 특이해서 정말 거기 기획과에 들어갔죠 제가. 그래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당당히 1위 공고에 지금 2학년까지 마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은수라든지 태유, 백다구 옛날에는 그런 다 별명 불렀어요. 이름을 별로 안 부른 것 같아요. 경원이 등등이 이름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배움의 길을 터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 열정이 합쳐져 가지고 학업을 항상 그래도 중학교 나오고 검정고시, 물론 검정고시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중학교 나오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쳤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돈이 없다 보니까 군의탁 장학생으로 이제 또 제가 됐어요. 이제 군대에서 일단 장학금을 주고 이제 그 직업군인 생활을 하는 건데 5년 정도 직업군인 생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5년 동안 군 생활하는 게 옛날에는 저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장학생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 취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돈도 안 나오고 뭐 학교 다닐 때 그 공락금도 없고 하니까 다시 제가 1년만 공부하면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검정고시 합격해 버렸어요, 제가. 참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군의탁으로 지금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죠.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너무 누구든지 삶의 궤적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갔으면 더 잘 됐을 것이다. 이쪽으로 갔으면 더 못 됐을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지금 장담을 못 할 겁니다. 아마 실제로 제가 군의탁으로 가서 잘 됐을지 군의탁으로 안 가서 잘 됐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직업군인 생활을 좀 안 하기 위해서 안 갔는데 안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1년 남은 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제가 8개월 만에 합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공고 3학년 다니는 도중에 저는 이제 그 고졸 학력 인정고시 검정고시 합격했죠. 근데 지금도 이제 공고에 동문으로 돼 가지고 그 동문회는 나갑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은 이제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너 면석이라도 해서 지금 돈을 벌어라. 너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많이. 더군다나 그 고등학교 과목하고 비슷하잖아요. 면석이 시험이 9급. 당시는 행정 5급이었는데 지금은 행정 5급이 사무관이지만 옛날에는 좀 9급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5급에 합격하게 되죠. 군대 가기 전에.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도 합격한 것 보면.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이든지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추억은 지금 당장 접어버리고 그 미래의 꿈과 희망만을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그때 군의탁 장학생으로 갔으면 뭐 더 잘 됐을 것이다. 참 사실 자기 인생에 그 관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옆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때에 따라서는 가기도 해봤는데 결국은 자기 일은 자기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가족이나 또 친구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의 그런 조언도 좋지만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참고만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팔복면에서 제가 익산시 팔복면에서 제가 면석이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면직을 생활하는 것이 생각이 나네 지금도. 양봉수 지금 퇴임하셨어요 벌써. 부석마을에 사시는 분과 단짝이 돼가지고 제가 월성동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이장 월급도 갖다 주고 이장 월급 가지고 가다가 한 번은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물어준 일도 있는데 정말 면석이 시절이 참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30 몇 년 전 일인데 36년 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생각이 난 것은 그날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그날 생각이 난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이 난 것은 그날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즉각 해야지 나중에 미루다 보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그때 하는 습관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면세기 생활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죠. 그리고 84년에 다시 제대해가지고 지방행정 8급으로 근무를 익산시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또 항상 주경 야도가는 생활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에는 좀 덜했지만 지금은 영원한 직장도 없고 지금은 영원하지 않은 직장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내 인생의 가치, 예,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런 소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나 삶의 죽음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그 면에 계신 안수 집사도 되시고 정말 착하신 분인데 45세 때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또 참 처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말로 표현하기가 제가 참 힘드네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또 부면장께서 또 이렇게 갑자기 그 철도 건널목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48세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보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 몇 년 되셨네요. 예,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원해서 나기도, 내가 잘못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해도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가 많이 다니는 데서는 자전거 같은 걸 좀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할거든요. 철도 건너목에 가서는 특히 양쪽을 몇 번 본 다음에 좀 건너가고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두 분이나 돌아가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느껴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통사고는 많이 나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그런 사소한 교통사고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끊임없는 세월 속에 이제 면사무소 우물안 개구리 생활을 많이 하다가 본청 국민생활관으로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뭐 야간에 항상 대학교를 다니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88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이 4명이나 또 가정을 달았더라고요. 현재 누구라고는 뭐 다 하시는 내용들인데 정말 세월이 무상함을 느낍니다. 참 삶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이 좀 승진도 가져오고 또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5명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청 과장을 4명이나 하는 것 보면 한 분만 지금 뭐 못 달고 있는데 그분도 곧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온 세월의 결과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항상 예, 열심히 여러분도 하셔가지고 직장에서 다들 승진하는 게 되게 그런데 그냥 살으면 안 되고 모두가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이게 바로 회사에서나 뭐 공무원들 사회에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 막 집에 일을 싸우지 말라 해도 일을 싸워가지고 어떤 때는 각시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짓은 근데 그런 일은 요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같이 어떤 때는 그 일을 어떻게든지 좀 그날 밀린 일을 옛날에는 시간의 수당도 안 줬는가 봐요.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제가 시청 앞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막 여러분 혹시 그 직장 앞에다가 얻지 마세요. 그냥 집인지 직장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일을 좀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집은 멀리 좀 조금 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직장인지 가정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정말 저를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삶의 궤적에는 정답도 없고 또 이런 인생의 경우 이런 결과도 있구나 정도를 통해서 인생의 항로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또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포기를 해버렸으면 아마 노동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불굴의 투지로 정말 그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군의탑 장학생이 이제 취소되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다니려고 하다가 못 다니니까 1년 남은 상태에서 다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제가 합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또 대학교는 야간으로 졸업하고 다시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또 시청 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들이 뭐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중에서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타이틀이라도 이렇게 취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방행정의 달인도 전국적인 지방공무원 100만 명 중에서 18명 뽑는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지금 익산시 좀 어떤 공무원도 됐고 정말 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놈이 박사학위 취득까지 했다는 것은 조금 저도 그 각시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잘 해줘야죠. 어쨌든 배움의 그런 끝트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농바씨를 통해서 나눠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를 농바씨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AI가 나와요. 거기에 주로 농업 분야, 제가 이제 농식품 분야에 많은 종사를 해서 20년 넘게 농업 분야 AI가 많이 나오고요. IT 분야도 나오고 인문학 분야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바씨 제 51강으로 쌀매 과정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 2탄 올려드려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의 스토리 제 2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의 그렇게 아주 성공하지도 않고 아주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지만은 그런 또 실패도 좀 했죠. 근데 거기서 좀 배워가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